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30% 상승 마감을 하면서 12월 달에 사상 최고치였던 3271포인트를 이제 좀 안정적으로 안착을 해나가는 과정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사실은 이제 시장을 좀 캐리해줬어야 돼. 삼성전자가 쉬는 동안에 삼성전자 대신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애들이 네이버랑 뭐 카카오 이런 애들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시세를 내다가 오늘 카카오가 조금 이렇게 이제 조정이 깊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삼성전자가 사실 별 이슈가 없었는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시장을 볼 때 좀 저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캐리에 오던 주도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는데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던 종목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 애들로 이제 시장을 캐리하다가 얘들이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매물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이탈한 수급들이 어디로 이제 따로 가지 않고 같이 시장이 밀려버리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이탈한 자금들이 또 다시 다른 종목으로 갈 곳을 찾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카카오랑 뭐 네이버에서 좀 조정받았던 부분들이 삼성전자로 그래도 조금 이동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어떤 수급 논리에 의한 상승으로 삼전의 오늘 상승을 저는 좀 바라봤다. 그래서 이제 뭐 카카오는 이제 조금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이었죠. 그래서 조정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거래량도 사실 너무 많이 터졌습니다. 대신에 뭐 네이버는 조금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앞으로 코스피를 오늘 뭐 이제 철강주도 강하긴 했고, 근데 어떤 뭐 종목, 어떤 섹터가 코스피를 좀 이끌어 가줄지도 어떤 그 코스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조금 좋은 상승을 보여주면 지금까지 많이 눌려있던 IT 반도체 중소형 종목들도 반등을 좀 시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0.3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얘도 결국에 이제 보시면은 뭐 어저께도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요 저항대를 놓고 맞고 떨어지고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이격을 줄여가면서 수렴의 과정으로 들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뿅 하고 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얘가 만약에 여기서 어 그러니까 이 헤드앤숄더라는 형태가 이렇게 이제 작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헤드앤숄더가 나타나면서 여기서 이제 큰 조정을 좀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헤드앤숄더의 형태를 한번 더 띄었고 여기서 이렇게 큰 조정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뭐 약간 변형으로 볼 수도 있고 크게 보면은 이렇게 이 상태인데 물론 이제 이 헤드앤숄더의 왼쪽 어깨 부분에서 얘가 이제 맞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면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왼쪽 어깨 부분을 그래도 이제 지금 좀 넘어준 상황. 하지만 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좀 많이 꺾이는 모양새가 나오면은 이것도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뭐 어느 정도 그냥 조정이 나오는 부분은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을 수가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이제 거래량 실린 어떤 음봉의 출현이랄지 뭐 21선을 좀 이탈하면서 추세가 완전히 꺾인다든지 뭐 이런 부분만 아니면 그 전까지는 너무 그렇게 뭐 걱정하면서 매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좀 사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방송을 좀 못 킬 뻔했었는데 짧게라도 좀 그래도 짚어드리고 넘어가자는 생각에 조금 그래도 힘겹게 좀 방송을 켰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시장의 어떤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은 지금 정치 테마주와 최근에 델타 바이러스 변이 확산세로
다시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바이오. 그러니까 뭐 테마적인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섹터가 아니고요. 아무튼 정치 테마주와 델타 변이 관련 어떤 뭐 테마주들, 그리고 최근에 그나마 상당히 강했던 테마였던 메타버스, 요렇게가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해서 봐야 될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주, 바이오, 뭐 메타버스, 얘네들이 아마 당분간은 퐁당퐁당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얘네가 강한 날은 뭐 얘네가 좀 약하고, 얘네가 강하면 뭐 얘네가 좀 약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시속 게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들이 강했죠. 그리고 화요일 쉬고 어제 바이오주들이 다시 좀 갔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좀 가는 척 했으나 오늘은 좀 이제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내일 뭐 바이오주들이 좀 갈 수 있을 건지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 좀 살펴보면, 일단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휴마시스가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시세 내고 역배열 구간에서 뽑아내는데,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뭐 이제 어떤 설거지 파동의 개념으로 상한가 뽑고 이렇게 죽는 모습이면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일단 오늘의 이 봉이 보여지는 의지는 나 이렇게 죽지는 않을 거야. 조금 더 흐름이 나올 거야. 라는 어떤 의지를 저는 표현해주는 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뭐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 형태를 이루면서, 왜냐면은 어찌됐건 이 안에 매물이 상당할 거예요. 여기를 뭐 아주 쉽게 거래대금 뭐 1, 200억 터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뭐 거의 뭐 1조 가까이 터지는 상황에서 여길 이렇게 바로 매물소하고 가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박스권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좀 한 번 더 상승 파동을 가져가는 흐름으로 가주지 않을까, 일단은 뭐 그렇게 보고는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젠도 이렇게 이제 넓게 좀 추세를 보면 요렇게 요렇게 추세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점 찍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추세를 극복을 하질 못하죠. 이 하향 추세를 여기서 하단에서 이제 다시 올라서 돌파하는 듯 했으나 여기서 이제 또 맞고 떨어졌죠. 하지만 이번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좀 잡아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얘가 추세를 돌릴 생각이 없으면 여기서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추세 하단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점을 지키고 쌍바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추세를 돌리기 위한 지금 과정 안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맞고 뭐 살짝 밀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돌파해놓고 여기서 돌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간 이 지금 이 모습은 이 길고 길었던 하단 추세를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가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뉴스가 되는지,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고요. 얘네가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방역을 잘 해가지고 예전에 어떤 뭐 코로나 확산세 때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제로를 쓰였던 만큼이 되지 않으면 얘네들도 뭐 좀 시세를 내는 척 돌아가려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게 이제 확산세가 심각해지면 당연히 뭐 예전에 코로나 테마주 한참 화랑이었던 때만큼 또 뭐 그런 강력한 파동을 한번 만들어 낼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뭐 차트만 보고 종목만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얘네들은 흐름을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일매일 좀 뭐 뉴스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진단키트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제 방송에서 좀 많이 다뤄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치료제 관련해서 어제 제가 뭐 대웅이랑 뭐 신풍제약이랑 뭐 현대바이오랑 이렇게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대웅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 대시세를 내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진짜 여기 보시면 지옥입니다, 지옥. 반등 한 번 없이 밀리죠. 이렇다 할 반등 한 번 없이. 이 정도 그래도 강했던 종목이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그래도 최소한 이런 정도의 반등은 좀 나오면서 떨어지는데, 얘는 야 진짜 반등 한 번 없이 여기서 여기까지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이제 4개월 여간의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도 이제 바닥에서 수렴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저항대를 놓고 이렇게 보시면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다가 이렇게 120선을 뚫어내는 작업. 그래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저께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오늘도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그렇게 막 오늘 다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뭐 힘이 나쁘지 않았고, 우리가 아까 시간에 보니까 한 4% 정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뭐 효과가 있다라는 뉴스가 아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4% 올랐고, 뭐 대웅제약은 뭐 얘네는 뭐 항상 그렇듯이 대웅이 좀 더 대장 역할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경구용 치료제 테마 애들도 관련주들도 찾아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보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특별한 흐름은 없다. 근데 뭐 언제 뽑아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어떤 자리들, 현대바이오도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이평선을 좀 모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평선만 봐도 시세의 어떤 확산과 수렴, 확산과 수렴을 반복하면서 시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도 얘도 시세를 한번 내고 이평선을 다시 수렴시키는 이런 과정 안에 있죠. 그래서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뭐 신풍제약도 바닥권에서 여기서 이제 뽑고 나서 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이렇게 좀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파동이 물론 역배열권에서 나오는 파동이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던 부분은 맞긴 한데, 그리고 재료가 또 워낙 좋잖아요. 저평가 재료고 한 지금 뭐 1조 정도 되는데 한 4조는 돼야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뭐 파워풀한 리포트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의 지금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저는 사실 조금 매매를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딱 여기 보시면 이제 쌍봉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 물론 다시 돌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쌍봉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뭐 이렇게 고가권에서 돌파다 하고 적극적으로 진입을 하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상한가 나오고 이틀 오르고 또 상한가가 나온 자리예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또 이렇게 돌파를 해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서 저도 물론 눌린다면 매매를 해볼 건데, 타점 자체를 조금 저는 좀 보수적으로 한 요 정도 구간 안에는 들어와야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원생명과학은 너무 높은 타점보다는 조금 충분히 안전한 눌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좀 따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원래는 mRNA 테마로 진원이랑 셀리드랑 이연제약이랑 같이 움직이다가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개별 재료로 막 날아가 버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은 아닌데, 일단 이제 뭐 셀리드도 아직까지 계속 뭔가 좀 진행 중인 상황이죠. 어제도 제가
여기서 요렇게 이제 돌아나가는 그림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은 있어 보인다. 그렇게 한번 일단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14만 원 돌파 여부가 관건입니다. 14만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그림일지, 여기서 이제 맞고 좀 떨어질지 이 부분인데, 최근에 뭐 바이오주들 흐름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뭐 혹시 내가 매매를 하다가 물렸을 때 막 무리하게 막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짧게 짧게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구간들이죠. 아무튼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연제약도 5만 원을 다시 이제 돌파시키는 흐름이냐, 여기서 이제 맞고 좀 꺾이는 흐름이냐, 어떤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고요. 여기서 한 하루 이틀 안에는 돌파를 시켜주는 흐름이 나와야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갈 자리에서 자꾸 못 가고 민기적 되면 결국에는 민기적 되다가 이렇게 추세가 꺾여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얘도 이렇게 이제 추세를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가져야 되겠죠. 한 이틀 3일 안에는 그래도 뽑아주는 흐름이 나와야 좋은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너무 또 여기서 질질 끌거나 하면 이렇게 가다가 뭐 돌파 못하고 실패하면서 이렇게 또 추세가 살짝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떨어진다고 해서 뭐 무분별하게 물타기 하기보다는 빠르게 좀 짧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공략은 하시되 짧게 대응을 타이트하게 좀 해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몸이 좀 많이 안 좋긴 한가 봐요. 지금 말하면서도 약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좀 모르겠어서요. 오늘은 정치 테마주랑 메타버스까지만 좀 보고요. 좀 오늘 일찍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제가 윤석열 관련주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윤석열 관련주들이 안 좋아 보여서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뉘앙스는 사실은 아니었고,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고, 이제는 조금 애매해서 매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헷갈리는 구간, 확신이 안 드는 구간이 올 때가 있잖아요. 확신이 드는 구간에선 당연히 매매를 해야 되고, 손절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이런 구간들에서. 근데 윤석열 관련주는 솔직히 저는 조금 애매하다. 더 매매를 내가 해야 될지, 이쯤에서 그냥 뭐 안 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는 구간이 왔다. 그때가 이제 이 시점부터였고, 공수처 수사 착수한다는 시점이 나온 데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충분히 시세를 너무도 많이 낸 상황이었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됐을 때, 오늘 이제 뉴스가 29일로 나왔죠. 이 부분이 재료 소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뭐 새로운 또 파동이 시작이 될 것인지 모릅니다. 보통 같으면은 재료 소멸로 보겠지만, 정치 테마주라는 특성상 또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더 갈지, 여기서 뭐 이제 재료 소멸로 이제 조정 구간 들어갈지 모르겠고, 앞으로 이제 뭐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뭐 검증 과정에서 어떤 악재가 나올지도 또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냥 개인적인 뷰로는 항상 그런 거죠.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않는 게 좋죠. 주식에서는. 왜냐면 할까 말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모르는 영역이라는 부분이고요. 확신이 안 선다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확신이 서는 정말 내가 잘 아는 자리, 잘 아는 테마, 잘 아는 종목. 웬만하면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좀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도, 될까 말까, 오를까 말까 할 판에 아리까리하고 애매한 상황에서 들어갔다가, 뭐 좋은 결과가 나올 리가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아무튼 애매할 때는 저는 안 합니다. 워낙 보수적인 좀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서
뭐 윤석열 테마가 더 갑니다. 여기서 꺾입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르겠으니까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이제 그냥 저는 바라만 보고 있어요. 윤석열 테마도 그렇고 최재형 테마도 그냥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좀 충분히 안전한 자리라고 생각되어지는 눌림 정도가 나오면 한번 해볼까 생각은 할 것 같은데 이 최재형이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제가 막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윤석열 최재형 테마는 제가 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진 않고 있고 이거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뷰입니다. 다만 이런 생각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방송에서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야권 대선 주자 테마들은 피크를 찍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저 이제 개인적인 뷰를 말씀을 드리면서 야권 주자들 테마가 피크를 찍고 내려오면 결국에는 여권으로 한 번 정도는 순환매가 돌아야 되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뭐 순환매 돌만한 테마가 이재명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낙연으로 가기도 좀 힘들고 최근에 뭐 이제 박용진 테마가 또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이 테마도 좀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최재형이랑 좀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인물에 대한 저도 좀 확신이 없어서 박용진 테마 매매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 근데 사실상 자리는 좋아요. 자리는 좋아요. 그래서 뽑고 거래량 죽이면서 별로 한 게 없거든요. 자리는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IDP랑 한창재 이런 애들은 좀 하기가 그럴 것 같고요. 이제 박용진 테마 대장했었던 신진 SM 정도만 여기서 이제 잡고 돌아 나가 줄지 여기서 그냥 힘없이 죽어버릴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아직까지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장중에 이재명 관련주들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이 모습들이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권 테마주들 윤석열, 최재형 지금 이쪽이 고점이 나오는 순간 아마 빠르게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돈 이동을 할 텐데 이재명 쪽으로 한 번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카스라는 종목은 계속해서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얘도 심상치 않은 애라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니라 뭐 오버슈팅 한번 나와버리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뭐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동신건설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저점을 낮추지 않고 계속해서 저점을 좀 높이면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뭐 에이텍, TN, 에이텍 다 마찬가지죠. 꺾일 듯 하는데 절대 안 꺾여요. 계속 저점을 잡아주면서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측면. 뭐 CS 이 종목도 그렇고요. 뭐 정다운도 어느새 막 올라와 있고 뭐 이런 종목들. 아무튼 이재명 관련주들 오늘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게 조금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관련주들은 윤석열, 최재형 테마가 고점 만들고 매물 출회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리지 않겠느냐. 그러다 그 딱 시점 보다가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을 일단 보고 있다라고 며칠 제가 좀 연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주랑 바이오주들이 지금 한 3, 4일 동안, 한 2, 3일 동안 핫한 가운데, 메타버스가 뭐 한 이틀 일단은 쉬었어요. 연말 정말 핫했죠. 화요일날. 그러고, 한 이틀 정도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주도 좀 뭐 잠잠하고 바이오도 잠잠한 어떤 때를 좀 기다렸다가 얘네들도 한 번은 들어 올려주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어떤 그 고가권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자리는 항상 첫 파동입니다. 첫 파동.
첫 파동의 자리들. 많이 봐줘야 두 번째 파동. 이긴 한데 어찌됐거나 한 파동 나오고 이제 두 번째 파동이기 때문에 첫 파동 때는 이런 구간에서 좀 뭐 적극적으로 해볼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파동부터는 조금 이제 조심을 해줘야 될 필요는 있다. 어쨌든 가격 자체가 높잖아요. 뭐 만 원 정도짜리가 어찌됐건 뭐 27,500원 정도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가를 깨지 않겠다라는 약간 뭐 이틀간의 모습을 보니 이 상한가 종가를 깨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일 뭐 시간에서 좀 내렸는데 뭐 살짝 개파락해서 찍고 또다시 이런 식으로 좀 만약에 이렇게 지켜주면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뭐 판단이에요. 내가 조금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볼 건지 두 번째 파동의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전한 자리 눌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볼 건지 이건 이제 본인 성향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싶네요. 이제 옵티시스 말고 이제 뭐 코세스라는 종목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얘도 그때 뭐 한번 다뤄드렸지만 계속해서 좀 맞고 떨어졌던 이런 부분들을 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좀 돌파를 시켜놨고 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를 했는데 상당히 강한 재료를 가지고 또 돌파를 했고 그리고 뭐 거래량도 감소를 좀 해줬죠. 급감하는 모습이고 얘도 요 이제 돌파시켜놨던 의미 있는 가격대, 요 저항대를 크게 뭐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형성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SKIT 한번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적이 있죠. 요때 요렇게 뭐 제일 처음에 드렸던 건 이쯤 됐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날이 이제 양봉이긴 한데 여기가 이제 호가가 비어있는 양봉이에요. 동시 호가에 올려놓은 거라 그렇다 보니까는 다음날 바로 갭 매꾸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 양봉의 윗부분을 제외를 하면 요렇게 이제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는 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해 준 게 이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날. 그래서 이때부터 좀 눈여겨 보시면 되는 거고 저희도 이제 리딩방도 요날 사가지고 지금 좋은 수익으로 홀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너무 짧게 안 보고 약간 최근에 저희가 하이브를 놓쳤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이브를 놓쳐가지고 요거를 못 먹었는데 하이브처럼 또 움직임이 조금씩 이제 점진적으로 또 상승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SKI 테크놀로지를 한 요 정도 가격대까지 한번 봐볼까 하고 일단 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좀 받쳐줘야 좀 이렇게 버텨볼 수가 있겠죠. 시장이 무너지면은 얘네도 뭐 어차피 같이 무너질 거기 때문에 시장 흐름과 어떤 진행 상황을 좀 보면서 너무 가파른 조정 없이 버틸만하게 쭉쭉 올라주면 한 이 가격대까지 버텨보는 거지만 중간에 좀 조정이 깊게 나오면 일단은 뭐 탈출해야 되겠죠. 아무튼 SK 아이테크놀로지는 뭐 말씀 이땐가요? 요땐가 한번 아무튼 언급 드리고 나서 좀 많이 올랐네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